지금 세금이 억 단위예요, 그죠?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세무사한테 아마 상담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몇 억을 날려 먹은 겁니다. 저희 영상 한 번만 보면은 이것도 아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12월 4일날 올라왔던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짝만 드리면 12월 4일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국세청 2077건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나선다 라는 그런 보도자료였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국가의 이 부동산 대책을 본인들이 실패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나온 부담부 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 증여나 증여 재원 확인 그리고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로서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약자기 때문에 국세청에 일단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검토를 해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요 뒤에 사례들이 더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좀 더 검토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제 재산을 증여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 부담부 증여가 뭐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다 가정하고 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요.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친 같은 경우에는 자산적인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친이 이제 양도세를 낼 여력이 있겠죠. 아마 이 고가 아파트가 부친의 명의였던 것 같고요. 고민을 했겠죠. 이 고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 딸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약간 머리를 굴려봤는데 외조부가 있나 봐요. 이게 장인어른이겠죠. 장인어른과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보증금을 이제 받았겠죠. 이 보증금을 그대로 해서 이제 딸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서요. 이분은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냈을 거고요. 그럼 이 딸은 할아버지한테 뭘 줘야 되죠? 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니까 아이 됐다 이거 어차피 너한테 안 받을 거니까 너한테 줄 거니까 보증금을 안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안 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죠? 당연히 보증금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근데 그 보증금을 어디에 썼대요? 호화생활에 썼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국세청이 이러한 사례들을 집중 점검을 해서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많이들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증여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준다거나 부동산을 넘긴다거나 이렇게 주는 것만 우리가 증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증여에 대해서 딱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증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가로 한번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생겼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양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면 증여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을 줬다. 증여고요. 부동산을 줬다. 증여고요. 코인을 줬다.
중요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면 징역인 거, 이건 이해는 되셨죠? 이 상황은 이제 자산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거는 징역구나라고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생기죠? 네,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의무가 생겨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돈을 돌려주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 관계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화살표가 몇 개죠? 하나, 두 개죠.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 화살표가 두 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돈 빌려줬잖아? 그런데 이거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화살표가 두 개였었는데 얘가 갚지마 하면서 몇 개가 됐죠? 얘가 지어짐으로써 한 개가 돼버려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화살표가 한 개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부채 사후관리 결과 임대차 계약서는 있으나 실제 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요. 국세청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뭘 한다? 부채 사후관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증여세 몇억 원을 추징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추징을 했겠죠. 그쵸? 근데 여기는 증여세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건 신고 안 했을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 납부도 안 했으니까 무납부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이 금액은 억 원이 아니라 진짜 훨씬 더 많은 세금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례 한번 보셨을 때 이분들이 세무사를 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세금이 억 단위예요, 그죠? 이런 억 단위에 대한 이제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세무사한테 아마 상담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왜냐면 이 세무사님도 만약에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 전 이거 무서워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외할아버지 거니까 어차피 갚지 마세요. 국세청은 모를 겁니다. 라고 하는 세무사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한 거예요. 저희 영상 한 번만 보면은 지금 보세요. 몇 억 날려 먹은 거죠? 몇 억을 날려 먹은 겁니다. 이것도 아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얘 본세는 내야 됐지만 적어도 우리 가산세는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제발 이렇게 무서운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님 찾아가세요. 진짜.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시던 말던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연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쇼폼에 고독한 절세가라고 해서 좀 재밌는 연기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